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 이름은 한영숙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편이 죽고 나서야 비로소 시작된 우리의 진짜 결혼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실 거예요. 오래 함께 살았지만 정작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은 모르고 지나친 적. 저는 49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 사람을 제대로 본 건 딱 한 번이었습니다. 그것도 그가 떠나고 난 뒤였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오해, 그리고 가장 짧았던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3, 이른 봄이었어요. 중매로 만난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이름은 서준호. 키는 크지 않았지만 어깨가 넓고 말수가 적었어요. 첫 만남에서 그는 고작 3마디를 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그럼 이만. 어머니는 말했죠. 말 없는 남자가 속 편하다. 바람 안 피우고 술 안 먹으면 그만이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랑 같은 건 몰라도 성실하면 되는 거라고요. 결혼 후 우리는 작은 새방에서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들어왔어요. 공장에서 일했고 주말엔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집에서 바느질 품을 받아 했어요. 아이가 하나 둘셋 생기면서 우리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남편은 신문만 봤어요. 제가 오늘 둘째가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라고 말하면 그는 고개만 끄덕였죠. 손 한 번 잡아준 적 없었어요. 생일도 결혼기념일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도 아니고 술 먹고 주정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저 무뚝뚝할 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장성하고 시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우리 둘만 남았을 때도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저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한 적이 있을까? 대답은 늘 같았어요. 아마 없었겠지. 그렇게 49년이 흘렀습니다. 작년 겨울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려다 침대에서 떨어진 겁니다. 119를 불러 병원에 실려갔고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폐암 말기입니다. 이미 여러 곳으로 전이됐고 길어야 한 달입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남편이 몇 달 전부터 자꾸 기침을 했다는 걸, 밥을 거의 안 먹었다는 걸. 그런데 저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외면했는지도 몰라요. 사흘 후 남편은 의식을 잃었고 그 다음 날 새벽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임종 직전 그는 눈을 뜨지 못한 채 제 손을 한번 꼭 쥐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저는 울지 않았어요. 눈물이 안 나왔거든요. 슬픈 건지 허탈한 건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이제 혼자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49년을 함께 살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사랑했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저를 사랑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친척 몇 명, 동네 어르신 몇 분, 그리고 남편이 다니던 회사 동료 2명.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평생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첫날 오후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어요. 그는 영정 앞에서 깊이 절을 하더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모님, 저는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서준호 선생님 덕분에 제 아들이 대학을 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죄송한데 선생님이 누구시죠? 그 남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10년 전 저희 집이 부도가 났을 때 서 선생님이 장학금을 대주셨어요.
제 아들 고등학교 3년 내내. 그 돈이 없었으면 애가 학교도 못 다녔을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남편이 누구한테 장학금을 줬다고요? 우리 형편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50대로 보이는 여자분이 오셨어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계셨죠. 사모님, 저는 이선미라고 해요. 그분이 제 어머니 병원비를 대신 내주셨어요. 3년 동안이나. 점심때는 젊은 부부가 왔습니다. 저희 가게 보증금 지원해 주신 분이에요. 그분 아니었으면 저희 장사 시작도 못했어요. 저녁에는 60대 노인이 오셨어요. 준호 형님은 제 은인입니다. 제가 교통사고 났을 때 치료비를 몰래 내주셨어요. 하루 종일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왔습니다. 10명, 20명, 30명 그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서준호 씨 덕분에 살았습니다. 은인입니다. 절대 잊지 못할 분이에요.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 누구죠? 우리 남편이 언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날 밤 빈소에 혼자 앉아 있을 때 한 노인분이 다가오셨어요. 남편의 옛 직장 동료라고 했습니다. 사모님, 준호 씨는 말은 없었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회사에서도 어려운 후배들 몰래 도와주곤 했죠. 본인은 도시락 싸와서 먹으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49년 동안 남편 옆에 있었지만 이 사람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무제를 지낸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남편의 빈자리가 처음으로 크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남편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옷장을 열고 책장을 뒤지고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그러다 책상 맨 아래 서랍에서 자물쇠로 잠긴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어요. 열쇠는 남편의 유품 중에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왠지 모르게 이걸 열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열쇠를 돌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봉투를 열자 빼곡하게 쌓인 영수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선진은행 송금, 김지훈 장학금, 명목 300만 원행 복병원 입금 확인서, 이선미 모 치료비 500만 원 태양부동산 보증금 지원 박성호 창업 자금 1000만 원. 하나하나 펼쳐볼수록 손이 더 떨렸습니다. 정지영 아들 학비 200만 원 최민호 빚대납 800만 원 강은주 전세자금 대여 1,500만 원. 영수증은 끝이 없었어요. 10년 전 것도 있고 20년 전 것도 있었습니다. 날짜도 금액도 이름도 제각각이었지만 한 가지는 같았어요. 모두 남편이 남몰래 도와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세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손이 떨려서 몇 번이고 다시 세야 했습니다. 108장, 108명의 이름. 총액을 계산해 보니 거의 2억 원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돈보다 많은 금액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밥 한 끼 사준 적도 없었어요. 옷 한 벌 선물한 적도 없었죠. 생일에 꽃 한 송이 건넨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늘 중고 옷을 입었고 외식은 1년에 한두 번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남한테 수백만 원씩, 수천만 원씩 쥐어줬던 겁니다. 저는 분노했어요. 왜 나한테는 이러지 않았어? 왜 나한테는 한 번도 따뜻하게 대하지 않았어? 하지만 영수증을 다시 들여다보니 그 밑에 작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이가 고생해서 모은 돈, 꼭 좋은 곳에 써야 한다. 그리고 또 다른 메모. 영숙이 덕분에 이만큼 모았다. 이 돈은 영숙이 것이기도 하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저를 무시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를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영수증 봉투 맨 아래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어요. 저는 손을 떨며 그걸 펼쳤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평소처럼 삐뚤삐뚤하고 군데군데 지운 자국이 있었어요. 영수가 내가 죽으면 이 편지를 볼 텐데 미안하다. 나는 평생 너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못했다. 사실 하고 싶었어. 매일 아침 내 얼굴 보면서 오늘은 말해야지 생각했어. 그런데 막상 입이 안 떨어지더라. 나는 어릴 때부터 말이 없었어. 아버지가 술 먹고 어머니 때리는 집에서 자랐거든. 그래서 말을 아끼는 게 습관이 됐어. 말을 하면 맞을까봐. 너랑 결혼하고 나서도 나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지 몰랐어. 그냥 열심히 일하면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 하지만 내 덕분에 나는 사람답게 살 수 있었어. 내가 아끼고 또 아껴서 모은 돈으로 나는 남을 도울 수 있었어. 그 돈 한 푼 한 푼이 내 손길이었고, 내 땀이었고, 내 시간이었어. 내가 번 돈은 너 덕분이었고, 그걸 나눌 수 있었던 것도 너 덕분이었어. 그래서 나는 늘 생각했어. 영숙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이다. 나는 내 뒤에 숨어서 내 이름으로 착한 일을 한 거야. 그게 내가 너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었어. 고맙다는 말, 이제야 하는구나. 다음 생에는 좀 더 웃고 살자. 꼭 손잡고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그리고 매일 말해줄게. 영수가 사랑해.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영원히 내 남편 준호가. 저는 그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49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목이 메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바보. 왜 진작 말을 안 했어? 왜?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남편은 떠났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어요. 무표정한 얼굴, 말없는 눈빛. 하지만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그 눈빛 속에 사랑이 있었다는 걸. 남편의 49제를 지내던 날 장례식 때 왔던 사람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김지훈 씨, 이선미 씨, 박성호 씨,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여러 사람들.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올린 뒤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사셨을까요? 자기 자신은 아끼지도 않으면서. 한참을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김지훈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내가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다.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사람 구실을 한다. 그래서 나는 밖에서라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이선미 씨도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당신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우리 집사람이 말이야, 밤새 바느질해서 번 돈인데 함부로 쓸 수가 없어. 꼭 보람 있는 곳에 써야 해라고 하시면서요. 박성호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때 서 선생님이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선생님은 점심도 거르시고 낡은 옷만 입으시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세요? 하고 물으니까 내 아내가 고생해서 번 돈인데 내가 함부로 쓰면 안 되지 하시더라고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 사랑해서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살았던 거예요. 저를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으로 세우고 본인은 그 뒤에 숨어서 제 이름으로 착한 일을 했던 겁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어요. 여보, 나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진작 말할 걸 그랬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남편의 사진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왠지 조금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람의 사랑은 때로는 말이 아닌 침묵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저는 49년 동안 외로웠지만 이제야 알았어요. 그 사람은 한 번도 저를 혼자 둔 적이 없었다는 걸요. 말없이 일하던 그 시간들, 무뚝뚝하게 고개만 끄덕이던 그 순간들, 그 모든 게 사랑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옆에는 말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 사람에게 오늘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늦기 전에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옆에 계신 소중한 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평생 기억될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